특검 수사 4팀장인 윤석열에게로 데려갔다.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주장을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진술해.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사서 고생을 하냐. 자, 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 특검 수사 4팀에서 탄핵 정국 당시에 무슨 짓거리를 했으며 또 수사 4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5번째 시도로 꼽은 것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한 후에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했다라는 검찰 측의 특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특검은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모든 언론 기사를 증거로 첨부를 했고요.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와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비율 때문에 반대한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었는데 이 기사들이 바로 특검의 논리고 특검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합병에 반대한 국민연금공단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서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찬성을 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추론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특검의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을 돕기 위해서 합병을 돕기 위해서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문용표 장관은 그 아래 홍완선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고요.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냥 특검의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에 특검은 보건복지부 문용표 장관을 2016년 12월 28일 야밤에 긴급 체포를 하고 곧바로 구속을 했는데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협박과 회유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문용표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곧바로 구속을 시켜버린 거고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회유가 되는 사람들은 감형을 하거나 집행유예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지만 안 그랬으면 바로바로 그냥 구속을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 사유가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석열과 한동훈이 문재인의 하수인을 할 때 그러니까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한동훈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죄명이 직권남용이 아니었습니까? 이 직권남용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것이요. 명예훼손도 우리가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을 때 가장 쉬운 검찰의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직권남용이. 명확한 증거가 또 죄가 없으면 이 직권남용으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업무를 하다 보면 윗선에서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잘못해 너 대충 해. 아야야 모르겠어 나한테 묻지 마. 나 직권남용으로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잡혀 들어갈 것 같아. 나한테 묻지 마.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완벽하게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잘 좀 해봐. 뭐 이거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든지 그 직권남용으로 엮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대충 해 그냥. 아 나한테 묻지 마 겁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직권남용을 피하려면. 그렇게 되면은 직무유기로 또 쳐넣으면 되는 거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거 피할 수 없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명예훼손하고 좀 비슷하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맘만 먹으면 감옥에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나 한동훈 3차장 있을 때 200명 보수인사 200명 쳐넣을 때도 이 둘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고 그 공으로 중앙지검에서 뭐가 됐어요? 검찰총장이 된 게 윤석열이에요. 자 아무튼 문용표 장관은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11월 29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자 그런데 느닷없이 대법원 2부 주심 이 조재현 대법관이 쟁점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자기 직권으로 문용표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문용표는 2018년 5월 15일 석방이 되죠. 석방 이후 3년간 3년이 다 지나가는 시간 동안 대법원은 최종 선고를
못 내렸는데 그 이유도 매우 황당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3년 동안 최종 선고를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만약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이 문혁표 장관에 대한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장관 상고를 기각해버리면 형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것이 만약에 이렇게 상고를 기각을 해버리면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한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조 원 이상을 배상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이 특검의 공소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리 해놨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대법원이 문영표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검찰의 논리에 어긋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돼버리는 것이고 엘리엇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법원이 특검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꼴도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년 동안 질질질질 최종 선고를 미뤘던 겁니다. 한마디로 외국 자본에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시 우종찬 기자가 석방된 이 문영표 장관을 만나서 합병에 찬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었는데 문영표 장관은 그때 당시 아까도 상고란 상황이었잖아요. 대법원에 자기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기를 주저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문영표 장관의 말씀인데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고 체계에 따라서 내 지시가 아래로 전달이 됐을 것이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특검이 보고 체계를 조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그래서 나는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지금과 같이 진술을 했다. 그 바람에 담당 검사였던 김창진 부부장 검사와 3시간가량을 논쟁을 했고 여기서 먹히지 않으니까 이 김창진 부부장 검사가 이 나를 문혁표 장관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특검 수사 4팀장인 윤석열에게로 데려갔다.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주장을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진술해.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식으로 회유라고 좋게 얘기한 이게 무슨 회유입니까? 명백히 거짓말을 유도했기 때문에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윤석열이 했고요. 이에 문영표 장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러면서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그 점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재판장까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조작 날조들이 난무했지만요.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했었어요. 아니면 고발을 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자,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당시 구속기한 만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돼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불구속 수사를 원했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건으로 재구속 영장을 누가 쳤습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그것을 김세훈 판사가 인용을 해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박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를 했던 겁니다. 철판도 이런 철판이 없어요.